이 시간에는 지역권을 봅니다. 우리 교재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다 보면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잘릴 때가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편집해서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앰뷸런스가 지나가기도 하고 위층에서 뭐 쿵 소리가 나기도 해서 그건 잘라서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두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를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들을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압축된 강의만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일반 학원 강의와 다른 것은 중간에 이 잡담이 없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재미가 좀 없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는 재밌게 얘기하고 그러면 굉장히 즐겁지만 나중에 집에 가시면 농담밖에 생각 안 납니다. 자,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꼭 시험에 합격하도록 시험에 가장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강의이고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실력이 늘게 됩니다. 앞으로 학원에서 요약집 강의가 시작되게 되면요. 모든 학원생들이 전부 다가 요약집으로 매달리지 절대 기본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서를 봤던 분들은 요약집이 좀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반부터 요약집을 했기 때문에 절대 실력이 있어 밀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최소한 3회 이상 보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역권 보이죠?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쳐보고 과거에 사법시험도 많이 봐봤습니다만은 지역권은 그런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험을 내서 학생들을 골탕 먹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래도 민법 8가지 물건 중에서 당당한 물건 하나이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외로 이 지역권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도 하는데 대체는 평범하게 나옵니다. 교수님들도 이 지역권이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요. 제가 간단히 요약 강의한 내용과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권, 한자도 이렇게 씁니다. 지역이라고.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 주로 통행인데 통행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즉 승역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이때 인용되는 것이 지역권인데 타인의 토지가 승역지이고 자기 토지를 요역지를 합니다. 승역지는 이렇게 쓰고요. 요역지는 이렇게 쓰죠. 이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의 땅을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한다. 편익을 얻는 토지가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승역지라고 외워야 됩니다. 한 문제 꼭 나오고요. 이건 뭐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 많으니까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류권은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일 것, 승역지 일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추상적이라 여러분들이 맞추기 어려워. 그래서 제가 바로 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일단은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이어야 된다. 그런데 승역지는 한 필의 일부라도 괜찮다. 서로 인접을 요하지 않고요. 뭐가 인접을 요한다 그랬죠? 상린관계. 서로 이익간의 관계, 즉 상린관계는 인접을 요하지만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가 좀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대개 보면 인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지역권 역시 물건이기 때문에 계약 등기이고요. 연구만 가능하고 지류가 요소하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 실정과 엇박자할 수 있습니다. 자, 연구만 가능하고 지류가 요소 아닌 거 세 가지 다 넣었네요. 첫 번째 지상권, 두 번째 조금 전에 배웠던 분묘지권, 그리고 세 번째 지역권이 그렇습니다. 지상권, 분묘지권, 지역권은 기간의 제한이 없고 또 지류가 요소아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지역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강의 중에 많이 써먹는 그림이고 제가 지역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그림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도 하여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지역권을 완벽히 이해하고 한 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권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풀면 금방 풀립니다. 객관식 오지선다는 꼭 5개 지문을 다 알 필요 없고 대개 2-3개를 알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완벽을 기하겠다 또는 완벽하게 공부한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쇠가 강처럼 부러집니다. 시험에서는 휘어져야 되지 부러진다는 것은 포기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습니다. 근데 도로가 있네요. 이 지역권은 이제 통행지역 그리는 것인데 갑이라는 땅을 가진 친구가 도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친구가 누굴 쫓아가서 을을 쫓아가서 부탁합니다. 자, 너와 나와 계약 좀 하자.
그리고 등기해줘. 그리고 치료는 안 줄 거야. 한 200년 쓰자.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 의리난 사람이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지류도 받지 않냐고 자기 땅 사용권을 200년, 300년 내준다는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습니다.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상권, 지역권은 과거 막스, 엥겔스 즉 사회주의 사상이 있을 때, 토지 국유 사상이 있을 때 인정되던 제도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지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부동산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 개념이 없어서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에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독일 제도를 가져오긴 했지만 안 맞아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로서 전세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요역지 소유자이고 지역권자 갑이 승역지 소유자 을에 대해서 계약을 요구하겠죠. 계약하고 등기해달라. 그리고 나서 너희 땅 지면 사용하자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대신 이 땅 부분은 지역권자인 갑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을도 사용할 수 있다. 무슨 이용권? 공동 이용권이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독점 이용하죠. 그러나 지역권은 물권이지만 공동 이용한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 없고요. 떨어져 있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이어야 되고, 이건 한 필이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괜찮다는 거, 이 넓은 땅의 일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을 요하지 않냐고,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이어야 된다. 그러나 승역지 일부라도 괜찮다. 그리고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을도 자기 토지 사용권이 있다는 것, 즉 공동이용권이지 지역권자가 을, 승역지 땅을 독점적, 배타적 사용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지역권의 특질을 보시겠습니다. 지역권의 특질, 부종성,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종성, 뜻이 무슨 소리죠? 붙어서 종속한다, 그런 뜻인데 다음에 이어서 저당에서 나오지만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말 뜻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종화 이전한다. 즉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도 어떻습니까? 따라간다는 뜻인데,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즉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을 위해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역권의 부종성은 불가분성과 함께 몇 개 외울 게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불가분성, 이게 어렵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요역지 소유자, 즉 지역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승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요역지 소유자, 즉 지역권자에게 법 규정 자체가 유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문제가 풀리는데, 소멸시효 중단 제도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주로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나머지 공유자 모두 취득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여러분 문제 푸시다가 좀 어려울 때는 요역지 소유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좀 풀리는데, 시효 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이 시험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근데 시험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판대에 속한다는 거,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요역지 소유자, 즉 지역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아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풀립니다. 자, 공유관계 일부 양도와 불가분성인데, 토지 공유자 1인은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없애지 못합니다. 두 번째, 295조의 1항이 중요합니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나머지 모두 취득한다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만약에 요역지를 A, B, C 3명이 공유할 때는 A가 취득해도 B와 C는 자동으로 취득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기본이 됩니다.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나머지도 자동 취득한다는 거. 그런데 점유율이라는 지역권 취득 기간에 중단은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지역권 행사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취득할 때는 혼자 취득해도 나머지 자동 취득하지만 지역권의 시효가 중단될 때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중단되어야 취득이 중단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효 취득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특히 295조의 1항 중요하다는 거,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나머지 공유자도 모두 취득한다가 가장 핵심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효 중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역지가 여러 명의 공유인 경우에 그 한 사람에 의한 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 모두 위에 효력이 있습니다. 자, 지역권의 효력 보시죠. 298조는 큰 의미 없습니다. 문제는 위기지, 위기 보세요. 위임하여 포기하기. 아까 갑이라는 지역권자가 을, 즉 승역지 소유자 땅을 사용할 때 을이라는 사람이 승역지 소유자가 땅을 내준 것이죠. 그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귀찮다. 그런 경우는 을이라는 승역지 소유자가 갑이라는 지역권자에게 땅을 공짜로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전혀 실정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도 소유권 상실 원인으로 위기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위기가 있게 되면 혼동으로 지역권이 소멸된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권은 공동사용이고 지역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독점적 사용 원칙이지만 그러나 지역권은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용이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지역권 같은 경우는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용한다. 자, 그리고 위기는 배웠었죠? 위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주는 단독행위로서 이 경우는 위기가 있게 되면 지역권자는 승역지 소유권의 땅을 취득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황당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권은 우리 실정에 맞아 안 맞아? 안 맞겠다. 자기가 땅을 빌려주고 갑이 자기 땅을 사용할 때 이것저것 해줄 의무가 있다. 귀찮다. 땅 너 가져라. 그렇게 한다는 뜻인데 그런 일이 일상생활에 있겠어 없겠어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존재할 수 없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가 몇 개 있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판례가 아주 희귀하고 몇 개 되지 않으니까 몇 개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물권 같은 경우는 엄청난 판례가 있고 학서에 나오고 있지만 지역권은 아예 우리 실정에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권에 관한 판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죠? 분쟁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분쟁이 없어요. 자, 요역지 소유자가 누구죠?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통로를 개설해서 그 상태를 20년 동안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하면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시효취득? 지역권의 시효취득도 요역지 소유자가 자, 통로를 개설하는 식으로다가 계속 예컨대 남의 땅을 밟고 다닐 때 축대도 쌓고 보호드부도 깔고 해서 사용하는 상태가 20년 이상 계속되면 시효취득도 된다는 거. 그러나 요역지 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을 할 수가 없고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이것도 많이 나오는 판례가 되겠네요. 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 남 땅을 내가 밟고 다닐 때 그냥 밟으면 안 되죠. 그때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독특하니까. 지역권은 지류가 소환이거든. 그거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 자, 지역권은 시험에 잘 나온 것 제가 몇 개 모아놨습니다. 아까 배웠죠? 지역권은 공동이용권이다. 즉 비배타적이다.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다고요? 지역권은 물권이지만 함께 사용한다.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의 침해 시에 반환은 되지 않냐고 방해 제거만 인정할 수 있다. 무와 동일하다고요? 저당권 동일하죠. 굉장히 중요하네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정권으로서 반환 정권은 인정되지 않냐고 방해 제거와 예방만 인정된다.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역권은 저당 설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미 배웠던 지상권과 다음에 배울 전세권은 저당권에 객체된다. 그런 지역권은 저당 설정이 안 된다. 이런 거 위주로 시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기 한자로 제가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뜻은요, 위임하여 포기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이런 위기가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크라이시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기는 이런 뜻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위기는 위임하여 포기한다. 땅을 공짜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역권은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좀 어렵다면 지역권의 불가함성이 어려운데 지역권의 불가함성은 요역지 소유자 즉 지역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조문이 되었으니까 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문제가 풀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민법의 고유한 물권인 전세권 제도를 보시겠습니다.